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셀토스 시승 현장에 나와 있는데 기아 자동차 셀토스가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주력 차종으로 될 예정이니까 기아 자동차 셀토스 주력 차종으로 매력은 어떻고 뭐 다양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력에 대해서도 한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셀토스 시승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차량이고요. 노블레스 트림의 풀옵션 4륜구동까지 장착된 풀옵션이고 투톤 루프 대신에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소형 SUV인데도 멀티링크가 뒤쪽에 장착되어서인지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차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노면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때 뒤쪽이 별로 통통 튀는 느낌도 없고요. 꽤 괜찮게 차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같이 70km 정도로 아스팔트路面에 달릴 때도 굉장히 조용하게 차량이 잘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무래도 아스팔트다 보니까 하체 소음 부분에서는 조용할 수 있어도 하체 소음이 조용한 만큼 풍절음이 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풍절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억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철 지날 때 느낌도 괜찮고요. 앞좌석이라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철 지날 때 느낌 굉장히 훌륭하게 좋습니다.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기어랩을 옆으로 쳐주는 것만으로도 스포츠 모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다 보니까 기어 단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어 RPM을 굉장히 높게 써서 기어 단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길이 조금 막히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FA까지 작동되고 있는 상태인데 ASCC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핸들까지 지금 자동으로 잘 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LFA 작동등이 켜졌는데 아무래도 이런 국도에서는 특히 노란색 차선은 조금 인식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느 정도 직진 차선에서는 자기가 잘 유지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핸들을 알아서 돌리고 있고요. 이 핸들 작동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자기 속도도 알아서 조절함으로써 운전자의 좀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80km로 세팅해 놨는데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교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도 앞에 차량이 있으면 앞에 차량을 꾸준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도 굉장히 잘 인식을 해주고요. 기아 자동차답게 한국 도로 실정에 역시 잘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휜 도로인데 핸들을 떼고도 차량이 잘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다양하게 안전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뭐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충분히 차량이 가고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차량이 요철을 지날 때마다 헤드램프가 조금씩 떨립니다. 요철을 지날 때마다 이 차량이 지금 헤드램프가 켜져 있는데요. 헤드램프가 충격으로 인해서 위아래로 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사판식 타입의 한계인지 아니면 그냥 이 차량만의 문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라이트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드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서 작동이 되고요. 색깔이 계속 바뀌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운드 모드 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악을 재생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소울 같은 경우는 음악을 작동해야지만 사운드 모드 램프가 작동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을 때는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다는 알림도 함께 줌으로써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다는 알림을 주면서 운전자가 뒤에서 빵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빵 하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컴바이너 타입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컴바이너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시인성이 원래 뛰어난 타입은 아닌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시인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고속도로 같은 국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LFA가 얼마나 가나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을 시키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90km에 맞춰 놓고 LFA도 작동시킨 상태로 손을 완전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방 차량이 있긴 한데 전방 차량이 좀 멀어져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방 차량이 없다고 인식을 한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도 셀토스 같은 경우 급가속을 하지 않고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엔 고속도로에서만 작동이 됐었잖아요. 속도를 과속 카메라 앞에서 자동으로 줄여주는 기능이 국도에서도 당연히 이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에서 좀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훌륭한 멀티미디어 장치와 훌륭한 계기판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BVM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시스템과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인도 시장에는 어라운드 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쉽다고 해주셨는데, 한국 시장에는 아직까지 소형 SUV 중에 어라운드 뷰를 장착한 차가 없어서 셀토스 같은 경우에도 탑재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대신에 주행 중에 이런 식으로 후방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 정도는 작동이 됩니다. 후방 영상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조그맣게 띄어서 룸미러 대신에 여기 영상을 보면서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로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멀티미디어 화면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빌트인 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빌트인 캠이 적용되지 않은 거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소형 SUV 차급에 빌트인 캠까지는 좀 아무래도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빌트인 캠까지 장착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솔직히 빌트인 캠이 장착되었으면 따로 애프터마켓 블랙박스를 장착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 차량은 그렇지는 않네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엔진음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타입이고요. 엔진음 색이 조금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엔진음 색이 약간 밟고 싶게 만드는, 약간 운전자를 자극하는 그런 소리로 되어 있는 점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해선에서는 이 차 특유의 조금 가녀린 엔진음이 나는데요, 한 3000에서 4000rpm 사이까지는 어느 정도 두터운 음색이 나서 그 점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RPM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두텁지 못한 엔진음을 내는, 차량이 조금 얇은 엔진음을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고RPM으로 올라가면 음색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티링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소형 SUV에 비해서는 차감이 좀 좋은 편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엉덩이 부분은 조금 물렁물렁하고요, 등받이 부분은 조금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대신 사이드 부분도, 등받이 부분은 좀 단단해서 몸을 좀 잘 잡아주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한 주행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베젤리스 룸미러가 한 여기 테두리 정도는 남기고 ECM 룸미러가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에는 오토홀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오토홀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동급 유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칭찬받을 만한 합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역시 오토홀드 시스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전 정지와 재출발까지 지원을 합니다. 소형 SUV답지 않게 안전장비는 꽉 채워서 실속을 딱 챙긴 모습이고요. 이 차량은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어도 출시 예정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심비 전략으로 간다고 합니다. 가성비를 따지기보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데 잘 나가는 차를 찾기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내 돈을 내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난 옵션을 좀 만족스럽게 사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타는 차가 바로 이 셀토스라는 건데요, 그런 전략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표면적인 가격은 비쌀 수 있어도 코나에 장착된 ADAS 시스템, 소울에 장착된 ADAS 시스템과 각종 주행 성능들을 비교해보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심비 전략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말랑말랑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천연 가죽이나 이런 가죽에 비할 바는 아니고 그냥 소형 SUV인데 소재가 물렁물렁해요, 이 정도의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소재가 또 좋은 편은 아닙니다.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 정도 치고 적당한 편인데요, 그래도 여기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다른 차량, 그러니까 상위급 차량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상단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쪽에서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고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후방 카메라는 야간에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광각이고 어느 정도 밝게 보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방 센서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둘 다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차량에는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따로 어라운드 뷰는 없습니다. 옆에 차량이 진입하면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보스 사운드 시스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굉장히 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사운드 자체도 뛰어나고요. 현대차 특유의 좀 고음을 강조하는 이런 것도 없어진 것 같아서 스피커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셀토스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뒷좌석에 타고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셀토스 뒷좌석 느낌이 좀 어둡게 보이네요. 아무튼 뒷좌석 느낌이 어떠냐면,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좌석에 비해서는 조금 충격은 있습니다. 뒷좌석 느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급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이 소형 SUV 급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요. 요철 같은 거 거르는 능력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요철 느낌, 요철 지날 때는 약간 바운싱은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뒷좌석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뒷좌석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에 셀토스에서 메모리 시트가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셀토스 메모리 시트 없고요.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는 가능하고, 조수석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 파워 윈도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은 4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트랙션 모드는 별도로 없는데요, 팰리세이드는 트랙션 모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는 터레인 모드라고 부르는 모드가 4륜구동을 선택해야지 가능하면서, 왜 도대체 셀토스에서는 4륜을 선택하면 트랙션 모드가 없어지는지 그건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요. DCT 변속 속도는 빠른 편입니다. DCT 듀얼 클러치 미션의 변속 속도는 다운시프팅 할 때는 그렇게 RPM 반응이 느린 편은 아닙니다. 변속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반응성도 좋고, 그에 따라서 가속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모드는 없고 에코와 노멀과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2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랙션 모드가 또 별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이라서 그런 모드는 또 별도로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도 공기청정 모드 있고요. 코너링 느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막 제대로 된 코너링은 해본 건 아닌데요, 코너링 느낌 같은 경우에는 동급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훌륭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제대로 해본 건 아니니까 제대로 또 한번 코너에 꽉 버틸 정도로 진입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느낌을 자아내 주고요, 다양한 편의 장비들이 있어서 운전에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노멀 모드 기준으로 연비 주행을 굉장히 하는 것 같습니다. 2000rpm 밑에서 RPM을 꾸준히 변속을 시킵니다. 차가 2000rpm을 다 하려 그러면 무섭게 변속을 딱 시키는데요, 변속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변속 충격도 적어서 이게 얼핏 듣지 않으면 굉장히 주의 기울여서 RPM 게이지를 보거나 주의 깊게 엔진음을 듣지 않으면 변속이 그때 되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시속 50km 정도 되는데요, 벌써 변속기는 5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한 단 낮아지고요, 거기서 수동 변속을 통해서 RPM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는 있습니다. 딱 섰을 때 소위 뒷다리라고 그러죠. 뒤에서 좀 떨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트로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가늘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핸들로도 어느 정도 진동이 느껴지고 시트로도 어느 정도 진동이 느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도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보니까 앞바퀴와 뒷바퀴의 구동력 배분을 보여주는 시스템 역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H트랙이라고 뜨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AWD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브랜드는 못 만들어서 그냥 올 휠 드라이브라고 뜨고 있습니다. LFA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한번 껐다 켜면은 다시 꺼져 있어서 다시 세팅이 필요하고요, 차선 이탈 방지 정도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FA는 다시 시동을 건 다음에 다시 LFA 시스템을 켜줘야지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야가 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앞유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누워있기는 하는데요, 어느 정도 누워있어도 그렇게 시야가 또 나쁘진 않은 편이고, 옆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긴 큽니다. 굉장히 커서 시야가 또 좋고요. 근데 옆 도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옆 도어 같은 경우에는 문짝이 4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우려를 했던 사항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짝이 4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서 현대기아차 요즘 차량과는 조금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개의 조각으로 찍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4개의 피스로 찍어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룸에 몰딩이 들어가는지도 궁금하다는 분이 있었는데요, 엔진룸 몰딩 하나도 없습니다. 위쪽 보니트 쪽과 밑에 그 엔진 부분이 있잖아요,
위에 본넷 쪽과 엔진 부분 둘 다 몰딩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는 일반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한 뼘 반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썬루프 열리는 넓이가 한 뼘 반 정도 되고 인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음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나쁜 편은 또 아닙니다. 차량 방음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노면 소음과 풍절은 모두 어느 정도 잘 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대략 100km 좀 넘는데요. 속도가 100km 좀 넘는 상황에서도 풍절음은 거의 들리지 않고요. 노면 진동과 노면 소음이 조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급을 사는 구입층과 그 다음 차량 가격을 감안해보면 충분히 감안할 수준의 노면 소음과 그 다음에 노면 진동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반사판식 LED를 탑재해서 조금 걱정했는데 헤드램프 밝기는 굉장히 좋고요. 헤드램프 밝기는 굉장히 좋은 대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조금 떨림이 있습니다. 요철 지날 때마다 헤드램프가 살짝 파들파들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차를 했을 때 진동이 없는 이유가 정차를 하니까 딱 자동으로 RPM을 어느 정도 낮춰주는 거 보니까 정차를 하면 자동으로 기어가 N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어가 자동으로 중립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용해지는 것 같고요. 진동은 시트로도 핸들로도 조금씩은 있는 편인데 어느 정도 감안할 수준의 진동입니다. 기아 자동차 특유의 빨간색 조명은 이제 하얀색 빛깔로 완전히 교체된 모습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파란색 빛깔보다는 좀 좋은 편이고요. 현대자동차의 파란색 빛깔보다는 어느 정도 좀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얀색 빛깔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차량은 SUV에다가 4륜구동까지 탑재된 차량답게 4륜구동 고정 모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륜구동 고정 모드를 켜게 되면 구동력을 50대 50으로 배분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험로 탈출에 조금 더 도움을 줍니다. 이 4륜구동 고정 모드와 더불어서 트랙션 컨트롤도 4륜구동에 지원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자동차 셀토스를 시승해 봤는데요. 기아자동차 셀토스 동급 소형 SUV 중에서는 어느 정도 가장 훌륭한 가성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걸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장비와 각종 ADAS 시스템을 탑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아니라면 소비자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가심비라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기아자동차 소형 SUV 중에서는 어느 정도 상품성이 가장 뛰어난 모습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샷스파이였습니다. 내일은 더 새로운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